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도 물론 있을 거고요. 새롭게 나온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재 안전 조사의 연기 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화재 안전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관서장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연기할 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화재 안전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 안전 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자, 이런 것들 3일 전까지입니다. 3일 전까지. 자, 화재 안전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화재 안전 조사 연기 신청서에 화재 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 누구한테 제출한다? 바로 소방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 관서장은, 자, 며칠 이내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내에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 안전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 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재 안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소방관서장을 보셔야 돼요. 소방관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장이라고 했어요. 자, 소방관서장은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서를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 뭐냐?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권자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자,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권자. 자, 누구라고요? 소방관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래서 조치 명령권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자,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사 조치 명령 손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화재 안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 누구에게 제출한다? 소방청장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자,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저기 두 가지 나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돼요. 자,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제외고요. 그리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밖에 증빙 자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할 때는 며칠 이내에 선임한다고 했어요? 바로 30일 이내에 선임한다고 했죠. 근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 어떠한 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자, 며칠 이내에 선임한다고요? 네,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냐? 자, 첫 번째 여기 보실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신축, 증축, 대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자,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신규로 선임해야 되는 경우는 자, 해당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자, 변경된 경우에는 자, 증축공사의 사용 승인일, 증축공사의 사용 승인일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선임한다는 거죠. 이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런 거죠.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한을 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방안전관리자, 이것도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됐을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또는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읽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은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읽고 넘어가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 좀 전에 했었던 거는 소방안전관리자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나 똑같이 선임 기간은 얼마?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똑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에 대한 사항인데, 자,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며칠 전에,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30일 전에,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사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험위원회 위촉인데, 자,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습교육 보시도록 할게요. 강습교육. 자, 일단 강습교육은 누가 실시하냐? 바로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소방청장이 이제 강습교육을 실시하는데, 자, 강습교육의 대상, 일정, 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요. 자,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이거 기억하세요. 20일 전까지.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강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방청장이고, 그리고 공고하는 것은 20일,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자, 이 실무교육도 마찬가지로 자, 누가 실시하냐?
바로 소방청장이죠. 네, 소방청장이 실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실무 교육의 대상, 일정, 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이 된다. 바로 소방청장이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실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 교육 실시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입니다. 자, 아까 강습 교육 같은 경우는 20일 전까지였죠. 그런데 실무 교육은 30일 전까지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장소, 그 밖에 실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여기도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소방청장이라는 것, 그리고 통보해야 되는 기간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라는 거,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수록을 해둔 거고요. 피난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기 지금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 뭐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소방청장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입니다. 이거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자,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 보실게요.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몇 년간? 2년간.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 그 결과를 보관을 합니다. 2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에 제출에 대한 사항인데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여기는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바로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인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교육 실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교육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는 거죠. 10일 전까지 저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실까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사항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명령 등의 기간 연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의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행정처분 기준 보시면 1차, 2차, 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인데 자, 이제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정명령, 경고입니다. 경고. 첫 번째 경고를 받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3번 이상부터는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줬을 경우는 바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 방법인데, 자, 여기도 크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최소한 한 번씩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운영 방법도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기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참고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참고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화재 예방법이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재 예방법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화재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